신용카드 300만원, 연금 400만원, 의료비 700만원, 전세대출 300만원? 이게 다 얼마야? 안녕하세요, 문과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연말 정산으로 13월에 월급을 환급받으려면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 세율이 곱해지는 과세표준을 낮추어줍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공제된 금액에서 세율을 뺀 금액만큼 세금이 할인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이 차감됩니다. 그 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으로 납부된 부분이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이번에는 개인별로 조금 신경 쓰면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많이 쓰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소득 25% 이상 소비했을 경우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제로페이는 40%의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이 3천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1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연봉이 25%인 75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로만 1천만 원을 사용한 경우 초과분의 250만 원에 15%를 곱한 37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체크카드로만 1천만 원을 사용한 경우 초과분 250만 원에 30%를 곱한 75만 원이, 그리고 체크카드 500만 원, 신용카드 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체크카드 250만 원을 초과분으로 간주하여 250만 원에 30%를 곱한 75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올해 나온 제로페이의 경우 초과분 250만 원에 40%를 곱한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공제되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어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공제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항상 폐지와 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3년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는 개인연금 저축인데요.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서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문과냥은 1년간 약 120만 원 정도를 납입했는데요. 그 경우 40%인 48만 원이 문과냥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공제 한도가 72만 원이기 때문에 연 400만 원 이상은 납입해도 공제 금액이 여전히 72만 원이라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또한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보다 매우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입 전 중도해지 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는 주택 관련 자금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들에게는 주택 임차 차입금, 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또 청약 같은 주택 마련 저축액에 대해 연 납입액에 대해 240만 원까지 40%를 공제해 줍니다. 그렇지만 주택 관련 공제액은 합쳐서 3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청약 상품에 따라서는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시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세액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 직접 차감이 됩니다. 먼저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생활보장에 필요한 내용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을 연 100만 원 이내에 소득에 따라서 12%를 세액공제해줍니다. 그렇지만 의료비나 교육비의 경우 문과냥처럼 젊고 튼튼한 직장인에게는 공제받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교육비의 경우 본인에 대해서는 전액 15% 공제합니다. 그러나 토익학원 같은 사교육은 포함되지 않고 평생교육원, 대학원 같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지출된 내용만 공제됩니다.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 이상 사용한 경우 이를 초과한 금액을 7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아까 든 예로 연봉이 3천만 원인 경우 90만 원 이상
보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과냥처럼 1년에 병원을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사람들에게는 공제받기 힘든 항목이기도 합니다. 안경이나 렌즈에 대한 사용 금액이 포함이 되고요. 또 65세 이상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대신 결제했다면 그것도 공제가 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가족들과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특별세액 공제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치, 정당, 종교단체, 법으로 지정된 자선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이 15%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30%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또 IRP 같은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12에서 15%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700만 원이지만 소득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의 월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소득공제에서는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부여했는데요. 세액 공제에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이에 소득에 따라서 10에서 12%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한도가 750만 원이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최대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체크카드 등 300만 원, 연금저축 72만 원, 무주택 세대주 주택자금 차입 원리금 및 청약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요. 세액공제에는 특별세액공제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고요. 연금 계좌 납입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납입액에 대해서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문과냥이 준비한 공제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공제 혜택이 많지만 문과냥처럼 미혼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기에 조건이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만 추려보았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모의 계산으로 가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2019년에 촬영되었는데요. 큰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율이나 혜택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상품 등에 가입하시기 전에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